안녕하십니까. 제3회 회사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회사법의 적용 대상인 회사라는 것이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데 대해서 확인을 해나가자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만, 일반적으로 회사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되겠는가 하면, 회사는 윤리사단법인이다. 이렇게 해설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라는 것이 윤리사단법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만, 윤리사단법인이라고 해설이 되었다고 해서 회사라는 것이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 표상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인가 하면은 이 윤리사단법인이라는 것은 다 아다시피 윤리성, 사단성, 그리고 법인성 이러한 세 가지 성질이라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윤리사단법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놓고 회사라는 것이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윤리성이 어떠한 소수성인지, 사단성이 어떠한 의미인지, 법인성이 어떠한 의미인지 각각 정확히 파고들고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부터는 회사라는 것이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윤리성, 사단성, 법인성 하나하나 확인을 해 나가자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윤리성으로부터 보겠습니다. 윤리성 리세입니다. 리익을 운용한다 하는 손질 이렇게 한자로서는 표기가 되어 있는 데서도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윤리성 이렇게 했을 때 어떠한 표상을 가지는가 하면 일반적으로는 리익을 획득한다, 돈을 번다 이렇게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해라는 것은 결코 틀리지는 않고 윤리성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알맞는 리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리익을 획득한다, 돈을 번다라는 것을 놓고 리익을 운용한다 이렇게는 말 못할 것 같습니다. 윤리성이라는 것은 리익을 획득을 한다라는 것과 더불어 또 한 측면 중요한 성질이라는 것을 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리익을 획득을 한다. 또 획득한 리익이라는 것을 사원에 분배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성질을 넣고 윤리성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외 활동을 통해 가지고 리익을 획득을 하고 돈벌이를 한다. 그건 윤리성의 한 측면인데 그 소소한 내용만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획득을 했던 리익이라는 것을 사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자자이잖아요. 사원한테 분배를 한다. 이러한 일련의 내용을 넣고 윤리성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리익을 획득하고 획득한 리익이라는 것을 사원에게 분배한다 하는 성질로 이걸 놓고 윤리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윤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단위입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윤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존재 이렇게 해설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라는 것은 이 윤리성을 갖고 있다 하는 데서 본다면 본질에 있어서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기업과 달리 기업의 본질 속에 들어가는 존재 속에서 사장성 그리고 법인성을 함께 가지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 기업과 달리 회사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속에서 사단성과 법인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기업 그것이
회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큼직하게 보면 기업하고 회사라는 것은 같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기업이라는 것은 연리성을 갖고 있는 존재이지 회사라는 것은 연리성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단성, 법인성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서 회사하고 기업이라는 것은 차이 나는 존재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NPO 이러한 존재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NPO라는 것은 Non-Profit Organization이기 때문에非営利団体,非営利組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NPO는 왜非営利입니까? 예, 보란티아로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했던 동무들은 지금 저가 설명했던 연기성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NPO, 보란티아로서 돈을 받지 않고 활동을 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 개인도 그렇고 집단도 그렇고 돈을 벌지 않고 돈을 안 가지고 살아남지도 못하고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NPO를 이용을 해가지고 고령자 보충 활동 많이 진행이 됩니다만 고령자 보충 활동 해가지고 고령자들의 생활을 돌보면은 똑바로 NPO 단체라는 것은 돈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임금을 받지 않고 보란티아로서 활동하고 있는 거 하면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란티아가 아니라 인건비 정확히 받아가지고 일했던 만큼 인건비를 받아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외 활동을 통해가지고 NPO도 이익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왜 NPO는 희이익인가고 하면은 사원이라는 출자자에 대한 분배라는 것이 법제도적으로 허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희애, 즉 이익을 벌고 있지만은 사원에 대한 분배라는 측면이 없기 때문에 NPO라는 것은 희애리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회사법에 (105조)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류법이 있는 도문은 105조 펼쳐서 류법이 없는 도문은 인터넷도 휴대로서 105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확인되었습니까? 예, 105조 보면은 어떻게 쓰고 있는가 하면은株主はその有する株式につき次にかかる権利その他この法律の規定により認められた権利を有する라고 해가지고 105조 1항에 1호 보면은剰余金の配当を受ける権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회사법 105조에서는 주식회사라는 것이 출자자인 주주한테 얻었던 이익의 일부를 배당금으로서 분배하는 것이라는 것이 가능하다. 또 그것이 출자자인 주주들의 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데서 하는 바와 같이 회사라는 것은 연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법적으로 담보가 되어 있고 연리성이라는 것은 이익을 획득한다는 일반적인 인식보다는 이 뒤에는 사원에게 분배할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이 연리성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특히 주목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작게 마칩니다. 다음 두 번째 사단성까지 해가지고 수업 마치도록 그렇게 합시다. 두 번째 사단성 들어가겠습니다. 사단성. 사단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고 하면은 한자 보면 알죠, 네? 단체라는 한자 그리고 사회라는 말에 쓰이는 샤라는 그러한 한자가 이용이 되고 있는 데서도 아는 바와 같이 보스 사람들의 집합체라는 것을 사단성이라는 말로서 표현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으로서는 회사가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은 보스 사람들이 있어야만 사단성을
이룰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경우에는 초혼자로서 기업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익을 획득을 해가지고 또 자기가 출자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그 이익의 일부를 분배를 하면은 연리성을 실용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초혼자로서 기업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사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스 있어야 회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네. 그런데 여기서 주목을 해야 하는 것은 이 보스여야 한다고 하는 그 대상입니다. 이것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누구나가 보스 있으면 좋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당성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보스의 대상이라는 것은 오직 사원입니다. 따라서 아까 확인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사원, 무엇인가 사원이라는 것은 종업원 아니다, 노동자 아니다. 회사법에서 얘기해서 사원이라는 것은 출자자, 이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종업원이 100명 있다고 한들 사당성이 있다고는 말 못합니다. 출자자가 한 명밖에 없다. 그러한 경우는 사당성이 있다고는 판단 안 된다 하는 거네. 어디까지나 보스 있어야 하는 것은 출자자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놓고 사당성이라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입니다. 이거 재미있는데 몇 년 전에 정부가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일본에 있는 회사들 실태 조사를 했는데 실태 조사를 하니까 이러한 형태의 회사가 상당히 수많이 일본 경제사회에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 현대 회사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이친인 가이샤. 이친인 가이샤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하면은 이친인의 한 명이다. 무엇이 한 명인가? 출자자가 한 명밖에 없는 회사라는 것이 실은 실태를 놓고 조사를 하면은 일본에 상당히 수두룩히 많이 존재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주식회사와 관련된 법률이라는 것은 회사를 설립할 때입니다. 회사라는 것은 사당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출자자, 주주가 7명 갖추어줘야만 회사를 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옛날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자자를 회사 설립 단절부터 7명 모인다 하는 것은 가난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회사 출자자 7명 모인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법률 규제가 있었을 때에도 일본에서는 회사 많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설립을 했던가? 아버지한테 부탁합니다. 출자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문권 속에서만 이름 빌려주라.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돈 내잖아 좋습니다. 주주의 란에다가 이름만 빌려주시오. 이렇게 제출하는 문건, 정부에다가 제출하는 문건, 행정에다가 제출하는 문건, 등기소에 제출하는 문건에서만 7명 이름 나란히 시켜놓고 출자자가 마치 보스 있는 것처럼 만들고 꾸며내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건상에서는 보스이지 실제는 출자자가 한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친인가이샤라고 말할 수가 있는 회사라는 것이 수두룩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라는 것은 방법은 두 가지죠. 하나는 이러한 이친인가이샤가 사당성 없기 때문에 회사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숴버리는지, 아니면은 사당성이라는 개념이라는 것을 좀 더 폭넓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것을 허용하겠는지. 응당 지해야 할 방법 어느 쪽입니까? 앞에 지하면 경제사회가 혼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던가 하면은 사당성이라는 개념을 오늘날에는 조금 단력성에 탄력성이 있게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잠재적 사당성이라는 말. 이미 압니까? 잔례 앞으로 사당성을 갖출 수가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건 오늘날 출자자가 한 명밖에 없다고 한들 사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자. 이렇게 지금 해석을 조금 유연하게 취급을 해가지고 사당성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한 명이었다고 한들 앞으로 제도적으로 2명, 3명 출자가 풀어날 수가 있는 것 같으면 사당성이 있다 하는 것으로서 이해를 하자.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은 오늘날 회사하고 기업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당성이라는 것은 취급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기업은
혼자라도 기업 활동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출자자를 2명, 3명, 4명 이렇게 풀고는 데 대해서 법이 규제를 놓지 않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는 것은 기업도 잠재적 사단성이 있다라는 관점으로서는 사단성이 있다 하는 것으로 됩니다. 옛날까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을 때는 회사하고 기업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오늘날 잠재적 사단성이라는 말로서 이해를 할 때는 이거 기업도 회사도 마찬가지라고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연리성이라는 말로부터 아다시피 본질에 있어서 기업입니다. 근데 사단성이라는 말을 넣고서는 기업과 회사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업과 회사를 구분하는 중요한 시금석은 어디에 있겠는가? 마지막에 법인성이라는 이 소송입니다. 이 법인성이라는 것은 오늘날 회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송으로 되는데 이 중요한 법인성이라는 소송에 대해서 좀 내주에 차분히 보아나가는 것으로 하자고 생각을 합니다. 좀 오늘은 잘 봤습니다만 내주 본격적으로 중요한 사단성에 들어가기 위한 소곡이라고 그렇게 알아서 연리성 사단성 잘 이해를 해놓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제3회 회사법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